증자와 감자는 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감자는 주식 수를 줄여서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남겨두는 최소 한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자산이 있습니다. 회사에 자산이 있고 그리고 자본금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 자본금의 한도를 자본 총계가 자산이 넘어서야 됩니다. 항상 웃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자본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산도 자산은 늘었다가 줄었는데 자본금의 액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 수가 있는데요. 발행 주식 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난 숫자에 비례해서 자본금도 늘어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주에게 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늘어난 자본금이 자연적으로 메워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유상증자의 종류에는 주주 배정과 삼자 배정 그리고 일반 공모가 있습니다. 주주 배정은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우선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삼자 배정은 회사와 연고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배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는 기존 주주 이외의 일반인에게 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청약률이 또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의 이유에는 시설자금, 그리고 영업양수자금,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그리고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이 있는데요. 자, 위에 이 세 가지는 긍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호재에 힘을 다하는 이유가 되고 아래 이 두 가지는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은 악재에 힘을 다하는 부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첨부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는 일단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주주 배정으로 되면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공모가 붙게 되면 일반 공모는 청약률에 따라서 또 호재와 악재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주주 이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증자를 하게 되면 앞전에 자본금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 늘어난 자본금을 회사가 벌어둔 돈으로 메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벌어둔 돈이 잉여자금 등의 어떤 벌어둔 돈으로 호재 효과가 있어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감자는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개 누적 결손으로 인해 감자를 진행을 하고요. 자본금을 줄여서 회계상 손실을 만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 가지 예를 들면 납입 자본금이 100억인데 회사가 적자를 내어서 순자산이 50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0억의 납입 자본금을 채워야 되는데 50억이 부족해지니까 이 감자를 실행을 해서 자본금을 50억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상 손실을 만회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일단 밥을 한 그릇 이제 채워야 되는데 밥이 그릇의 양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밥을 더 지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줄여버려서 이 한 그릇을 맞추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계상 손실 만회 이외에 누적 결손 외에 분할 합병 등의 목적도 있습니다. 자, 감자 역시 유상 감자와 무상 감자가 있는데요. 무상 감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없이 주식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유상 감자는 보상이 있는 주식 감소를 의미합니다. 무상 감자는 대개 그 주식 병합으로 진행을 하고요. 병합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주식 수만큼 한 주에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이 누적 결손으로 인한 감자이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을 해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감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감자 후에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가를 올리는 효과입니다. 주가가 이제 그 액면가 미만일 때 무상 병합을 해서 병합을 합니다. 소각과 병합이 있는데요. 병합을 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한 주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한 주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 효과를 내어서 이제 액면가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다시 증자를 해서 주식수를 늘리는 것인데요. 그냥 이 감자와 증자만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버립니다. 주식수는 또 뭐 별 차이가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꼼수로 보이는데 뭐 어쨌거나 합법적인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차트상에서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날에 그 유상증자 결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입니다. 결정이 되는 날에 주가가 되고 나서 이제 살짝 올랐다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운영자금이었고요. 운영자금은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청약 결과가 났는데요. 일반 공모에 대한 청약 결과입니다. 청약 결과가 92%, 100%에 못 미치죠. 자, 살짝 상승을 하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3자 배정 유상 증자입니다. 100억대 규모고요. 그리고 이유는 역시 운영 자금입니다. 부정적인 이유지만 3자 배정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발표가 나는 날부터 쭉 상승을 해서 점상을 해가지고 크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할인율은 마이너스 10% 정도가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가 결정이 발표가 된 날입니다. 한 주당 14주로 배정이 돼서 1400% 증자를 하는 겁니다. 많이 늘리고 있죠. 자, 그리고 발표가 되는 날에 살짝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했다가 권리락 발표 날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권리락이라는 것은 이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무상증자의 어떤 그 영향력이 행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권리락은 신주 배정 기준일 이전까지 기준일까지 발표를 권리락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기준일 전날에 권리락이 실행됩니다. 대개. 그래서 실행되기 전날에 또 발표가 되고 또 발표를 참조를 해서 또 이렇게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진입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무상증자입니다. 유상과 무상이 겹쳐져 있는데요. 좀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발표를 할 때 유무상증자는 발표일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발표가 나면서 쭉 이제 지속적으로 크게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은 주주 우선 공모 증자입니다. 자, 이유는 운영자금, 채무상환, 그리고 기타 자금이 있는데요. 요 운영자금과 채무상환 자금은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호재보다는 악재 쪽으로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쭉 떨어졌다가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 발표 날에 살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가다가 무상증자 권리락 발표일, 무상증자죠. 이번에는 무상증자입니다. 발표일과 이날에 또 청약 결과가 겹쳤습니다. 근데 청약 결과가 5000%로 아주 공모의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자,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의 어떤 의미가 합쳐져서 권리락이 이제 발표가 되고 다음날 권리락이 되면서 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급락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무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합쳐져 있죠. 자, 결정이 발표되는 날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입니다. 자, 시설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이 이유인데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쭉 떨어지다가 유상증자 권리락 발표일에 이제 발표일부터 상승을 합니다. 쭉 올라가고 있죠.
상승을 하고 다시 또 떨어집니다. 얼마 지나서 떨어지고 이제 청약 결과가 발표가 나고 여기는 무상증자 권리락 발표는 조금 뒤에 납니다. 청약 결과가 100%를 넘었습니다. 107% 정도 되는데 이 발표가 나는 날부터 해서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발표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단기 상승을 끝내고 다시 또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렇게 청약 결과가 발표되면서 올라가는 요 단기 상승과 그리고 결정이 발표되는 날, 유무상증자 결정이 발표되는 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참조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감자가 이번에는 감자입니다. 주식수를 줄여서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죠. 감자는 무상감자, 무상감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무상감자는 악재로 작용을 해서 쭉 떨어집니다. 주가가 갭으로 떨어졌다가 한번 크게 출렁이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97% 비율 무상병합입니다. 병합이고요. 소각과 병합 중에 병합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대로고 30주에서 한 주로 병합이 되는 거고 한 주의 가치가 30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올라가게 되고요. 자,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감자 결정이 취소가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점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또 떨어지고 있죠. 자,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주가가 이제 한 10,900원 정도에서 5,000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주가가 이제 절반 정도로 시가총액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한 주의 가치는 올라갔지만 이제 전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상병합을 하게 되면 감자를 하게 되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은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무상감자입니다. 이번에는 20주를 한 주로 95% 비율로 무상병합을 하는 감자를 진행했는데요. 자, 발표가 감자 결정이 발표되는 날부터 해서 쭉 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번 크게 출렁이었다가 자, 일시적으로 단기 하락을 보여주고 다시 또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론적인 설명과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주도 삼리학의 메타였습니다.